콩이 있잖아요. 오늘은 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? 어, 소고기의 단백질이 더 많을까?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더 많을까요? 뭐 물어보는 이유가 당연히 콩에 들은 단백질이 더 많기 때문에 물어보겠죠. 100g당 콩에 들은 단백질은 40g에 가까울 정도로 40g이 넘는 것도 있어요. 콩에 따라 뭐 서리태나 뭐 하얀 콩이나 검은 콩이나 그거에 따라서 뭐 어떤 콩은 40g 들었고 어떤 콩은 43g 들어있고 막 그래요. 100g당 단백질이 40g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. 뭐 소고기가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한 25, 23g 이 정도만 들어있어요. 100g에 20 몇 g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. 우리가 단백질 완전 식품이라는 이제 이렇게 계란도 단백질이 한 13g 이렇게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계란보다도 단백질 함유량이 2배 이상, 3배, 아니 3배가 넘,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는 게 콩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, 단백질은 이 피부 이런 것들도 만들고, 단백질은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피부가 좋다, 뭐 이렇게 콜라겐 많이 먹잖아요. 콜라겐을 많이 먹는다고 피부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. 좋은 단백질을 잘 먹으면 피부가 더 좋아져요. 그래서 콜라겐으로 바뀌는 것도 단백질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. 우리의 이제 필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이잖아요.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건데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되지만 단백질은 근육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탄수화물은 이 시대에는 오히려 줄여야 되는 거고 활동량이 운동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모두 다 이렇게 복근을 갖고 싶어하고 힘이 좀 셌으면 근력을 갖고 싶어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좋죠. 하루에 단백질을 먹어야 될 게 200g 정도? 단백질 양만 한 200g 정도는 섭취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. 200g 너무 많은가? 하여간 많이 먹어야 된대, 단백질이. 그런데 그만큼 먹으려면 고기를 한 것이, 고기를 200g 먹어야 되는구나, 고기를. 그래야 단백질이 된다고. 그렇다고 한 번에 고기를 막 잔뜩 먹을 수는 없잖아요. 단백질, 콩은 의외로 그런데 이렇게 고기보다는 잘 안 먹게 돼요. 고기는 여러분들이 3인분씩, 4인분씩 막 먹고 그러는데 콩을 뭐 100g 이렇게 먹기는 어렵잖아요. 콩이 의외로 이렇게 입안에 쑥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게 느껴지지는 않아요. 콩을 먹는 데는 굉장히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. 콩이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 다른 무기질 함량도 높아서 우리 몸에 굉장히 고기보다도 훨씬 더, 고기는 부작용이 있지만 암으로 이렇게 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위험하기도 하지만 근데 콩은 꼭 그렇지 않아. 콩은 굉장히 안전하잖아요. 그렇지만 콩도 잘못 먹으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. 오히려 고기보다 위험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콩에는 우리 몸에서 생으로 먹으면 분해가 안 돼요. 콩이 뭐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몸에 들어가면 분해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오히려 썩게 돼요. 잘못하면. 그래서 콩을 잘못 먹으면 복통이 생기고요.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콩을 잘 먹으려면 푹 쪄서 먹어야 되는 거야.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메주를 쓸 때 여러분들 가마솥에다가 콩을 몇 시간씩 찌잖아요. 찌기 전에 하루 정도 불려놓기도 해요. 안 불리고 찌는 게 아니라 푹 불려가지고 최대한 불릴 만큼 불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푹 또 찌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메주를 만들죠. 노란 콩을 밥에다 잘 안 넣어 먹잖아요. 검은 콩을 주로 넣어 먹고 막 그러는데 역시 이것도 콩을 반드시 불려서 푹 쪄 먹어야 돼요. 콩이 덜 익으면 몸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. 복통이 생긴다니까. 심하면 두통도 생긴다니까요. 콩은 푹 쪄야 되는 거야. 그 밥에다 팥 같은 거는 심지어 이렇게 보면 밥하기 전에 미리 쪄가지고 그 다음에 팥을 넣잖아요. 막 잘 안 익으니까 팥이
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푹 쪄야 돼요. 하도 이렇게 많이 찌니까 만지면 톡 터져. 팥은 그냥 이렇게 너무 쪄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, 사실요. 그래서 콩은 푹 쪄서 먹어야 된다. 그래야지 충분히 몸에서 소화가 이렇게 잘 돼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팥시루떡 있잖아요. 팥시루떡 얼마나 좋아요. 되게 좋은데 그것도 팥시루에 팥이 충분히 쪄져 있지 않으면 그거 먹고 설사하고 복통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팥시루떡을 할 때도 완전히 푹 익혀가지고 먹어야지. 그래야지 팥시루떡을 해야지 건강에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. 그렇게만 된다면 제일 단백질 사람들이 육식성의 단백질, 식물성 단백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고기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콩 단백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. 살아가는 거는. 콩 단백을 가장 이제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건 두부로 해서 먹는 거죠. 두부 간수에 대한 위험도 있고 그러지만 간수를 좋은 걸로 쓰고 그렇게 해서 응고제로 쓰는 간수가 괜찮으면 그러면 이제 두부처럼 콩에 있는 것들을 잘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식품이에요. 아시아에 우리만 두부 먹는 게 아니라 중국도 두부 먹고 일본도 두부 먹는데요. 그야말로 아시아인들의 어떤 지혜의 총보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두부는 굉장히 우수한 식품이라 할 수 있어요. 두부는 그야말로 푹 찌잖아요. 완전히 푹 찌잖아요. 콩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만주예요. 우리 두만강 있잖아요. 거기에 두자가 콩두자예요. 가득 찰 만자. 콩을 가득 싣고 이제 나온다 해서 두만강이에요. 진짜일까요? 그렇게 알고 계세요. 그냥 진짜인 것 같아요. 그래 평상시에 여러분들 늘 반찬으로 콩을 자주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자주 먹으면 지방 단백질 보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물을 자주 먹으라고 막 그러잖아요.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벌써 늦은 거예요. 목 마르기 전에 물을 먹어줘야 되죠. 목마르다는 건 탈수 현상이 있다라는 거니까요. 물을 시도 때도 없이 조금씩 한 모금씩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그 입에다 넣고 한 모금 이제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또 밥 먹기 전에도 이렇게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오히려 소화가 잘 돼요. 우리 한국인들은 국이 있어야지 이렇게 밥을 꼭 먹고 그러는데요.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어요. 왜냐하면 국이 들어가서 밥하고 같이 들어가야 소화가 더 잘 되니까. 하지만 국은 소금이 또 너무 많다고 해서 국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역시 밥을 먹더라도 국량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위에 이제 상당히 위가 늘어져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물 한 잔 살짝 조금 먹고 밥을 먹어주면 과식도 안 하게 되고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만 잘 마셔도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. 요즘에 이렇게 지난 1월달 우리 대한민국 수출이 전년 1월달 대비 11% 증가했다라고 그래요. 참 이상하죠, 그죠? 코로나 생기기 전에 작년 1월 수출 괜찮았거든요. 작년 1월이 우리 2월 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. 1월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1월 달도 작년 1월 달 수출 나쁘지 않았는데 올 1월 달은 작년 1월 달에 비해서 11%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그래요. 작년 12월 달도 재작년 12월 달 동기 대비 10%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그러죠. 이게 이제 실물 경제와 이 수출 경제하고 이 차이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K자 반등이라고 그러죠. K자 반등. 빈익빈, 부익부, 빈익빈 이런 것처럼 일반 자영업자들은 다 무너져가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다 임대 내놓고 다 이제 폭망하게 생겼는데
수출은 잘 돼. 그건 너무 신기하죠? 그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우리나라보다 수출 더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. 대만이에요. 대만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수출을 더 잘하는데요. 작으면서도 알짜인 곳이 대만이에요. 대만 다음에 중국, 그 다음에 우리나라. 일본은 이제 아직 멀었어요. 일본은 점점점 침체가 돼가고 또 이번에도 이 충격에서 언제 벗어날지 모를 만큼 쉽지가 않은 게 일본이에요. 그럼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번 위기 극복을 빨리 하고 대만은 더 빨리 가고 우리는 좀 더 늦게 가고 그러는데요. 그렇게 되는 이유는 대만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러죠. 하나는 반도체하고 하나는 애플 때문에 그런 거죠. 애플이 스마트 폰을 만드는데 대만의 폭스콘에다 맡겨서 하거든요. 그래서 대만 폭스콘이 이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대만의 TSMC라고 시스템 반도체, 파운드리 반도체 만드는 데가 있어요. 그 두 회사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해. 두 회사가 대만의 수출이나 뭐 경제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거든요. 근데 두 회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야. 그 두 회사 밑에 깔려 있는 2차 밴드, 3차 밴드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 대만은 아직도 성장 동력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중국은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까요. 이번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대부분의 나라는 락다운 됐는데 중국은 계속 공장이 돌아가가지고 중국에서 주문이 폭주해서 지금 뭐 이렇게 바다에 무역량이 오히려 더 많아졌대. 작년에 무역량이 팍 줄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고 무역량이 더 많아져서 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무역량이 많아졌다는데 그거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전 세계로 가는 배들이에요, 보면. 그러니까 중국은 올해도 작년에도 성장이 굉장히 좋았고 올해도 성장이 좋을 거다. 엊그제 또 말했잖아요. 중국이 2029년 정도 되면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 같다. 이 속도로 계속하면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해에 오히려 국가 경제는 좋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수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. 이 수출이 그냥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반도체 강국이잖아요. 게다가 2차 전지 강국이죠. 자동차 강국이죠. 바이오 강국이죠.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빅히트까지 플랫폼 기업 이렇게 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요즘에는 그 넷플릭스하고 애플하고 또 어디요? 그 디즈니하고 이런 데서 OTT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, 영화 제작, 또 음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계에 팔려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경제는 수출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 같다.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. 그런 기업에 취업이 돼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개인들의 자영업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죠. 그런데 올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좀 개인의 자영업도 좋아지지 않겠나? 낙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경제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부동산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하면 나도 좀 옷을 하나 더 사야지, 소고기를 한 번 더 먹어야지, 아니면 여행을 가야지 이렇게 한다라고 그래요.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계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것들을 소비 동향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부동산이 오르면 그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 더 많아지나 주식이 오르면 소비 성향이 더 많아지나 했을 때 부동산이 오르면 소비 성향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그래요. 왜냐하면 부동산은 한두 푼 오르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부동산에 딸린 다른 것들까지 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 사람들이
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뭐라도 더 한 번 더 사고 그런다고 그러죠. 그런 거에 비해서 주식은 올라도 부동산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이 올라도 사람들이 내가 올랐으니 뭐 좀 사야겠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요. 올 여름에는 가을에는 좀 소비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면 좋겠습니다. 성불하세요. 오늘 그 입춘 날이잖아요. 그래서 오늘부터가 이제 그 학문적으로 명리적으로 보면 신축년이 오늘부터예요. 오늘 밤 11시부터. 결국은 내일부터 이제 신축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입춘대길 요 앞에 다 해놨으니까 입춘대길 갖다가 다 오늘 갖다가 붙이면 됩니다. 저런 걸 왜 붙여요? 라고 하는데요. 왜 붙이긴요? 좋으라고 그냥 붙이는 거죠. 다른 이유가 없어요. 저 안 붙이면 어떻게 되냐고요? 안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. 붙이면 좋고 기분 좋잖아. 딱 들었을 때 입춘의 대길 뭐 새해가 되면 대길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또 또 글자는 불심광명이에요. 우리는 불자잖아요. 보통 건양다경으로 쓰거든요. 건양다경이라는 것은 양을 세워서 기쁜 일이 축하할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. 건양다경이라는 뜻이. 그런데 우리는 불제자니까 부처님 불심으로 광명, 대광명이 쏟아진다. 이래가지고 불심광명, 그 입춘대길 들어갈 때마다 이 문 앞에 있을 때마다 괜히 문 앞에 한 번 더 보고 싶잖아. 불심광명, 입춘대길 이러니까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요. 갖다 잘 붙이기 바랍니다. 성불하세요.